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공작이 아닌 국가적 반역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트럼프 이거 놓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더 이상 국내에서 덮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이슈로 커져갔습니다. 타임스퀘어에 경고가 떴는데요. Korean election was stolen. 대단합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애국 시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광고다라는 겁니다. 6월 미국 뉴욕 심정부죠.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낯선 문구가 화면과 강렬한 화면과 등장했습니다.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as stolen.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도난당했다. 우리가 한남 대첩을 이어가고 매주 토요일 윤어게인 집회를 할 때 Stop the Steal을 외쳤었죠.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수년간 국내 애국 시민들이 제기해온 선거 조작 의혹이 이제 국제 여론의 장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우파 진영과의 연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선거감시단 초청에 대해서도 움직였고요. 해외 언론에 제보된 문건 등 대한민국의 선거 투명성이 글로벌 감시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망해 보고요. 미국 대선에 중국 개입과 FBI 은폐 의혹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폭스뉴스가 6월 26일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펼쳐 나왔던 내용과 또 폭스뉴스로 영상으로 펼쳐내는 것과는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미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는 대의가 지금 어떻게 내부로부터 침식되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몰에 가보시면요. 이 산지 직송으로 구성된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화점 납품급 프리미엄 상품인데요.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 살리기 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의 실질적인 시작은 사실 4.10 총선 아닙니다. 그 앞으로 쭉 더 가서 노무현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에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었죠. 지금까지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선관위가 좀 자정작용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처럼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2002년이니까 20년 전입니다. 자, 당시 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던 한영수 씨가 공개적으로 투표용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폭로했습니다. 폭로.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요 언론으로 무마시켰다라는 의혹이 있죠. 실제로 야당 측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선거 개표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었고 그 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되풀이됐다라는 것이죠. 2020년에 문재인 때 피크 찍었습니다. 대놓고 배짜라식 부정선거 들켜도 쌩까고. 왜냐하면 내부를 장악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부정선거야. 배춧잎 투표장에 나오고 형상 기억종이가 튀어나오지를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 메모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 이렇게 억지로 떼야지 낱장이 되는 이런 투표 용지가 발견되지를 않나. 정말 대놓고 배째라식 부정선거를 해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민경욱 전 의원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풀어달라라고도 법적으로도 호소를 했습니다.
시민사회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었죠. 이거 문제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 기억 종이도 있지만 QR코드가 인쇄가 돼가지고 나온 사전투표 용지, 그리고 중앙 서버 접속에 대해서 이 선거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지 이미지 조작 가능성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내 마음에 꿀리는 대로 저거 부정선거야, 에이 다 파너퍼,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조작의 모양새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인 조작 결과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특정 지역에 희한하게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 비율이 63대, 국민의힘 이제 우파 지역 같은 거 36, 이게 동일하게 몇 지역이 똑같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로또 때려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완벽히 확신한다라는 이영돈 PD가 이 부정선거 의혹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전투표율, 그 부분을 가지고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로또를 때려 맞는 그런 미친 확률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알림이 부족했고, 그 알림이 부족했던 이유는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자 하는 거대 세력이 언론을 장악했고, 그 언론과 함께 움직였고, 정치판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분들을 이 이준석 같은 나부랭이들이, 중국 똥꼬에 줄 서는 나부랭이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치부하면서 정신병자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이상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폄훼, 폄하 하면서 정치판에서 퇴출을 시킨 겁니다. 아주 조직적이었다. 저는 여와 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도저히 이 부분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적 반감과 버무려져 가지고요. 이 6.3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거세게 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안 될 놈이 안 돼야 되는 놈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희한한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지는 짜미짜미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국민들 심정을 뒤집어 놨죠. 그런데 6.3 대선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로 사전투표에서 완벽히 뒤집어진 상황,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6.3 대선은 부정선거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요, 사전투표함 이송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CCTV가 꺼진 상태로 수시간 방치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결과 간의 비정상적인 표 분포도 확인됐습니다. 해왔던 짓이 똑같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하시면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사전투표 비율이 말이죠, 새롭지가 않습니다. 귀찮았나 봅니다. 지난번에 이 사전투표 비율과 한두 시간 차이로 똑같은 수치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드러났는데 이 나라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심장이 허파가 헛떡 뒤집어집니다. 정말. 그리고 중앙 서버 접속 기록이 비공개 처리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전문가들은요, 투표 데이터가 서버를 거쳐 수정된 흔적이 있다까지도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과 재검표 요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QR코드 사전투표, 서버 조작 의혹, 일치하지 않는 투표자 수의 문제 등 수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종 소송과 공익제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과 사법기관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송출된 이례적인 광고는 전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죠. 단순한 인터넷 활동이 아닌 실물 광고와 국제 행동주의로 연결된 이 캠페인은 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애국 우파 시민들은요, 국제사회에 선거 데이터, 증언,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일부 자유진영 국가들과도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발 부정선거에 전 세계 40개 넘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올해 1월에는요,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중국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간땡이 크게도 미국 대선에 손을 뻗은 중국의 세력이 지금 들통이 났습니다. 그것도 트럼프에게. 그것도 트럼프 재선을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이 중국이다라는 것이 FBI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중국 편, 내 편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딱 걸린 것이다 라고 보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한국도 중국발 부정선거에 이재명이 같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 나토 불참하고 이재명 관세에 대해서 조정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개기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좋은 사인들이 오는 겁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좋은 사인은 폭스뉴스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한국의 상황 결코 고립되는 사례가 아니다라는 건 이런 좋은 사인과 맞물려졌다라는 거죠.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 중국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생산해서 친중 성향 인물들, 그러니까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이 허위 우편 투표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 이 보도가 FBI 뉴욕 알바니 지부에서 작성했고 내부 첩보 보고서를 통해서 정리됐고 중국 정부와 연계된 조직이 실제로 우편 투표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FBI 내부 고발자 스티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고서 당시에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이 사람 이제 청문회 막 가지고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죠. 이 크리스토퍼 레이에 의해서 상부 지시로 이 내용들이 묻혔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대박 사건이죠. 이 크리스토퍼 레이가요, 이 의회 증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외국의 선거 개입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FBI 내부 고발자 스티브의 말처럼 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 의해서 묻혔다라는 게 진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 크리스토퍼 레이가요, 이 의회에서 선거 개입이 없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위증죄. 이재명 같은 거 거짓말 한 거,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한 거, 김문긴 모른다 하고 똑같이 중국의 선거 개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내부 고발자 스티브는 말이죠, FBI 역사상 가장 악의적인 선거 개입 은폐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틸 문건, 허위 러시아 내통 의혹, 헌터 바이든 노트북 검열과 함께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이제 아들이죠. 이 중국에게 돈 받았다라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퇴임을 하기 한 몇 분 전에 가족들과 관련된 모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이 사전에 그냥 다 무마시키는 법을 통과를 시켰죠. 되게 지저분하게 떠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도 지금 문제가 좀 많죠. 중국에게 직접적인 돈을 받은 게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FBI가 어떻게 선거 개입을 하고 정보를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라고까지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가족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미국 정보기관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공작이 아닌 국가적 반역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트럼프 이거 놓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도 지금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골 때리는 사건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뉴욕시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순도가 거의 100%에 가깝죠. 좌파 순도가. 사회주의 이민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냥 막
퍼주는 거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지역 감정이 심해져 가지고요, 지금 우파가 뉴욕을 대거 탈출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 하면 뭐 뉴욕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라도 같은 느낌으로 뉴욕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민주당의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사회주의 이민자에다가 이슬람 계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뉴욕의 선거운동을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표가 이제 지역별로 정해진 상황에서 안 될 판, 너무 이제 좌쪽이니까 아예 그쪽은 패싱하고 이 보수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집중 공략을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좌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FBI의 이 내부 문건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에 눈을 감은 주류 언론도 문제가 있지만요, 민주주의를 외치며 부정선거의 증거조차 외면하는 사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극우 음모론자로 매도하려는 정치권, 심지어요, 이 최근에 이재명 정부 인사 중에 가장 골 때리는, 뭐 김민석 골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씨,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 세습을 정당화한 발언을 했던 인사가 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끝장나고 있죠.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종북 세력을 중용하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미국이 겪고 있는 최악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결정적 갈림길에 서 있죠. 자유를 뜰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가 조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뭐 공산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판만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자유는 띄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주권의 절도행위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전면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6.25 때도 우리는 외세의 도움을 받았죠. 지금 6.25만큼 위험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요, 국제사회와 협력 외교보다는 스스로 고립 외교를 자초하고 있죠. 특정 지역, 특히 전라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다 동학농민 운동의 뭐 자녀들, 그것도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뭐 달마다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임진왜란에 피해를 받았던, 뭐 병자호란에 뭐 피해를 받았던 까지 찾아가지고 보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픈 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 특정 지역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정당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죠.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거기에 매달려서 나 살려주십사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각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죠.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만큼 딱 그 짝만큼 정치인의 수준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 국회를 보면 토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준이 참 처참할까? 그런데 그게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냉정히 자각할 필요가 있죠. 깨어있는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국민의 눈 뜨는 데부터 시작하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